파열 그대로 되게 잘 사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계속 수술 안 하고 뭐 1에서 2년 사이로 그냥 MRI만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꿈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다가 돌아가시라는 거죠. 그냥 부분 파열인 채. 좀 말은 웃기지만 돌아가시란 말이에요. 하지만 부분 파열인다고 해서 반드시 완전 파열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가끔 이제 병원에 가시면 뭐 부분 파열인데 뭐 부분이란 말을 또 뺄 경우가 많죠. 파열이셔서 빨리 수술 안 하면 큰일 난다라고 얘기를 가끔 들으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부분 파열의 경우는 그렇게 겁내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고요. 이 회전계 부분 파열은 대부분 수술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 있죠. 수술하는 경우도 저도 가끔은 있어요. 1년에 그래봐야 뭐 한 3, 4개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어깨 힘줄이 끊어질지 모르니 수술한다라는 것도 제가 말한 것처럼 말이 안 되죠. 진짜 끊어질지 안 끊어질지 우리 몰라요. 근데 이제 부분 파열인데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는 말도 좀 이상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의사는 수술해야 됩니다. 수술하면 안 됩니다. 뭐 굉장히 헷갈리죠. 그래서 가끔 이제 네이버에서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다양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저 굉장히 싫어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게 제대로 된 의사 한 명의 이야기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그 다양한 의견 중에 정답은 하나인데 다양하게 듣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50견 치료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미국 정형외과학회 국제약술대회에서 강의하던 건데요. 저 정도 이제 미국 정형외과학회에서 이제 초청받은 대륙별 의사들 이제 어깨 쪽 하면 뭐 한 20-30명 모이거든요. 모여서 우리끼리 얘기를 했을 때 어떤 특정 환자 케이스를 두고 진단과 치료에 이견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 어느 일정 지식 수준이 넘어가게 되면 진단 치료에 이견이 발생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에 어떤 증거가 되기도 하죠. 네, 이게 회전근개 파열, 이 다음은 이제 유착성 관절염 넘어갈 건데요. 방금 회전근개 파열 좀 궁금하셨던 점 있으면 좀 질문하시죠. 물론 끝나고도 한번 또 찬스가 있습니다. 질문할 찬스가. 네. 어떤 병원에서는 부분 파열인데도 불구하고 수술을 더 어려운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런 데서 수술을 안 해도 되는 수술을 받고 뭔가 잘못돼서 이 병원에 오게 수술이라는 거는요. 뭐 저라고 수술해서 10,000명을 하면 10,000명도 완벽하게 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수술이든 잘못돼서 올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죠. 그 다음에 만약 저한테 오는 경우는 대부분 잘못된 경우에 오겠죠. 왜냐하면 아무리 부분 파열해도 수술을 했는데 하나도 안 아프고 깔끔히 나면 안 오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선생님이 받았던 케이스는 어떤 거예요? 그럼 거의 대부분 잘못된 거죠. 그건 당연한 게 수술 받고 아프니까 오겠죠. 네. 그러니까 저의 얘기는 그 수술이 그렇게 안 좋게 될 가능성이 많냐는 의미예요. 아니, 기본적으로 이제 회전근개 파열 수술이 안 좋게 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건데요. 그거는 그 수술자의 그 수술 스킬에 따라 다를 겁니다. 누가 하면 좀 많이 아파하고, 누가 하면 별로 후유증 없이 아프게 하고, 그 다음에 경험이 그 사람도 늘면 나중에 더 좋아지고, 뭐 이런 거 있겠지만, 그러면 만약 아주 숙련자들이 생각하는 회전근개 파열의 예후는 어떻습니까? 그럼 아주 좋죠. 사실 아주 좋습니다. 관절경으로 하는 수술이고, 그 다음에 만약 재파열률, 그러니까 부분 파열에서 뭐 재파열이라는 걸 생각하실 건 없지만 완전 파열의 경우 재파열이 몇 프로쯤 됩니까? 그러면 한 5에서 6%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근데 5에서 6%도 아주 심하게 끊어진 환자들이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5에서 6% 정도면 일반인과 이제 의사의 생각이 다르죠. 그 재파열이 5에서 5에서 6%나 돼? 라고 하지만 의사들 안에서 10% 이내의 재발률을 가지는 건 굉장히 좋은 수술이거든요. 원래 이제 의사와 이제 환자 측의 생각의 그 범위가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언니가 미용사인데요. 이렇게 뭐죠 그 매직하는 그 네. 오른쪽 어깨에 부분 파열이 있어가지고 네. 한국에서는 수술을 권했는데 미국 시민권자에서 미국에 돌아갔더니 수술하지 말라고 얘기를 네. 해서 수술 안 하고 지금 버티고 네. 있긴 한데 저는 좀 궁금한 게 부분 파열이 됐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근육이 흐물대는 부분은 생길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단단하지. 네. 근데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연결은 되어 있기 때문에 근육은 작동을 하거든요. 작동만 하면 흐물거리지 않아요. 그럼 부분 파열이 있어도 어떤 힘의 균형이 고루 갈 수 있다는 얘기신가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안 아프게 지내는 경우도 많고요. 오히려 통증의 원인은, 그러니까 MRI 예를 들면 이중에 나이대가 어떻게 되시나? 이중에 있는 분들 제가 MRI를 싹 긁어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50%는 부분 파열이 나올 겁니다. 50%.
그러니까 부분 파열이 있다고 해서 꼭 통증이 있는 건 아니고요. 나이가 들면 누구나 부분 파열 좀 생겨요. 저도 안 찍어봤지만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부분 파열이 보이는데 통증이 있잖아요. 통증의 원인 자체는 전혀 다른 걸 수 있어요. 바꿔 말하면 부분 파열을 수술을 해도 그 통증은 그대로 남을 수 있고 거의 다 플러스 수술 통증까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통증의 원인이 꼭 파열 때문에 나올 거라고는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내는 게 그게 이제 또 의사의 역할이죠. 도대체 어디서 이 통증이 나오는지. 근데 방금 말씀하신 미용사 같은 경우는 어깨 통증을 아주 많이 호소하는 대표적인 직업군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어깨를 이 상태에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혹시 이 중에 자기 직업이 팔을 이 정도 들어서 일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상당히 어깨에 무리가 올 가능성이 크고요. 저 같은 경우도 저 관절경 수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술 항상 하거든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발판을 높은 걸 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팔이 이렇게 떨어지겠죠. 저도 이렇게 수술해요. 그래서 직업 환경을 바꾸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까지 오늘 다 얘기는 못 할 겁니다. 그건 뭐 향후에 우리 기능의학 카페에서 아마 뭐 계속 꾸준히 우리가 강의가 있을 테니까 그럴 때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쯤에 그 아까 전에 선생님 양력 잠깐 봤을 때 네. 선수분들도 많이 네. 케어를 하셨던 걸로 네, 네. 보여지는데 그 아까 회전근개 파열로 찾아오는 선수분들도 많이 계셨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은 초점을 아까 50견에 좀 맞췄는데요. 50견 50세라는 건 이제 퇴행성에 맞춘 겁니다. 근데 선수들은 보통 10대, 20대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거긴 하죠. 퇴행성으로보다는 진짜로 과사형 또는 손상에 의해서 회전근개 파열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투수들의 경우는 회전근개 파열이 아주 흔합니다. 아주 흔하고요. 하지만 수술은 절대 안 해주죠. 왜냐하면 그럼 이제 커리어 엔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커리어 끝나기. 혹시 운동 쪽 조금 하시는 분이신가요? 그게 업이라 가지고. 헬스 예. 트레이너신가요? 예.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 중에서 제가 수술을 하게 한 경우는요, 크로스핏 선수들은 해줬습니다. 왜냐면 크로스핏 선수들의 경우는 이제 커리어 엔딩보다는 좀 좋은 쪽으로 좀 가는 경우가 많았고요. 30살에서도 회전근개 파열을 수술하게 되는 일은 거의 없어요. 보통은 45세 이상에서 나옵니다. 근데 제가 제일 어린, 제가 회전근개 파열 수술했던 모든 환자 중에 제일 어린 게 29, 30, 31, 32이 다 있거든요. 다 크로스핏 선수 또는 크로스핏에 미친 사람들이었어요. 혹시 질문하는 게 아마 제 대답을 하면 그 다음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같은 사람에게서 같은 질환이 재발해서 다시 네. 조치해야 되는 경우도 보셨었나요? 거의 100%죠. 보통 원인으로 지목되는. 그럼 직업이죠. 뭔가 하면 야구 선수에서 투수가요. 아무리 내가 잘 치료해도 다시 아파서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죠. 운동선수의 경우는 아프면 일반인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의 어떤 직업 환경을 바꿀 수 있어요. 뭐 이걸 하시면 뭐 이렇게 바꾸시라던가 할 수 있어요. 투수한테 바꾸라고 못하고 있어요. 가장 위험한 투구의 폼으로 계속 하라고 해야 돼요. 단지 그 안에서 약간 우리가 견갑골을 좀 조절을 해주고 해서 그나마 위의 환경을 조금 떨어뜨려주는 정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 다음에 통증 없애는 거는 또 다른 기술이에요. 네. 등 근육을 강화하면 네. 어깨 질환이 좀 덜 생길까요? 네. 사실 오늘 강의에서 그 뺐던 부분인데 너무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예를 좀 들어볼게요. 질문하셨으니까 좀 나와보시겠어요? 몸을 잘 쓰시기 때문에 제가 모델을 쓰기 딱 좋을 것 같아요. 가운데 있어서 좀 힘들구나. 가에 있는 분을 꼭. 네, 감사합니다. 이 등 뒤를 볼게요. 여기 견갑골이 있잖아요. 이 견갑골이 이렇게도 그러니까 이걸 이제 손으로 할게 견갑골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팔을 이렇게 간다고 할게요. 그럼 이 뒤에서 어쨌든 이게 좀 이 견갑골 뼈와 이 팔뼈가 좀 찡길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견갑골이 예를 들면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뒤에 공간이 생겨요. 혹시 이해되실까요? 이게 만약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면 이게 더 똑같이 해도 찡기게 됩니다. 견갑골이 이렇게 돌려요. 혹시 좀 약간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그냥 직관적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견갑골을 이쪽으로 돌려주면 팔이 더 뒤로 많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똑같은 움직임을 갖고도 우리가 날개뼈를 어떻게 조절해 주냐에 따라서 좀 손상의 확률을 높일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거든요.
혹시 지금 말한 거 알고 계시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견갑골 운동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고요. 이제 그 부분은 끊임없이 우리가 단련을 하고 운동을 좀 시켜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질문하시죠. 네. 어깨가 좀 불편한 분이 플랭크 자세를 했을 경우에 좀 안 좋다고 하시는데 그걸 안 해야 되는 건지 조금 보강을 하는 네, 그 일단 플랭크 자세를 조금 플랭크 뭔지 혹시 제가 설명드릴게요. 굉장히 좋은 운동인데요. 플랭크는 팔굽혀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 팔꿈치로 그 바닥에 대고 그냥 그 엎드려 뻗쳐를 하는 거예요. 해보시면 이제 복부 근육 코어 운동에 너무너무 좋거든요. 근데 이제 언제 문제가 되냐면 복부 근육 하는 건 좋은데 이걸 해놓고 힘을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도 복부에는 힘이 들어가요. 그래도 이렇게 되면 이건 어깨에 손상을 주고요. 만약 할 거면 견갑골을 바깥으로 다 빼고 팔을 앞으로 밀어내니까 벽과 내가 싸워야 돼요. 벽과 싸우는 느낌으로 앞으로 밀고 있지 않으면 이 어깨는 손상될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밀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도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 플랭크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 이미 어깨에 문제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제 당연히 플랭크를 하면 안 되고 일단 어깨 치료를 먼저 좀 하는 게 순서가 돼야 될 겁니다. 네, 답이 됐나요? 네. 네. 네,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뒤로 이렇게 등을 이렇게 했을 때 견갑골이 안 나오거든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견갑골이 안 나오는 거. 견갑골이 이렇게 보통은 애기들이나 이렇게 좀 보면 이렇게 많이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 정도 하면. 근데 저는 견갑골이 안 나오고 좀 묻히더라고요. 네, 견갑골 안 나오는 게 나쁠 건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 때문에 혹시 더 아니요. 오히려 한번 보여줄 수 있으세요? 아니, 옷을 입어서 괜찮아요. 겉으로 다 볼 수 있어요. 아 그래? 네네. 우리 트레이너 선생님한테 되게 좋은 강의네요. 오늘 강의 질문이 다 트레이너 선생님들 도와주는 질문들. 앞으로 이렇게 등이 잘 안 나와서요.